HMB.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니어 클럽 얘기를 잠깐 좀 제가 여쭤보면 그냥 일자리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예. 근데 설마 일자리만 할까요? 다른 것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은 원래는 홍천군에서 직영으로 하던 그 사업이었거든요. 네네. 어르신들의 그 노인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의 목적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고 또 교류하고 그러면서 애롭지 않게, 또 이분들이 혹시 아프지 않나, 또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는 않나, 서로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서 마을에,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사회적인 교류의 어떤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홍천군에서 직영하던 것을 여러 가지 그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시니어 클럽이 전국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 시니어 클럽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전담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익형 일자리는 이 어르신들이 휴지를 줍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어르신 일자리가 왜 필요하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르신 일자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지?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복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르신이 아프지 않고 움직여서 활동해서 병원을 가지 않으면 국가로서는 그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공동체에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애롭게 계시다가 그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교류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으면 이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휴지를 하나를 줍는다, 안 줍는다, 이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식이 3명이 있으면, 어려운 자식이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은 거죠.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에게 도와주는 것보다 어려운 자식한테 도와줘야만이 그 자식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휴지를 주우면 더 좋겠죠. 휴지를 많이 줍고 또 깨끗하면 더 좋지만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휴지를 줍는 거, 그 다음에 꽃길을 만드는 거,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문화 활동을 하는 거, 모든 것들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시니어 클럽의 어르신 일자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 돈이 그냥 낭비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만족하고 지역사회로부터도 평가가 좋은 일자리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역량 강화는 보통 29만 원 전후 받는 거하고 70만 원 받는 이 돈의 금액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역량 강화 쪽에 어르신 초록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는 2배 이상 급여를 받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되신 분들은 계속 되기도 하고 싶은 분들은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것을 아주 공정하게 또 그 재능이 어르신들한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공정한 매뉴얼을 만들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 보면 춘천이나 원주는 순환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불평불만이 안 생기게끔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어르신들이 납득하고 어르신들이 정말 이분이 역량 강화로서 재능이 있는 분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적당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것을 의견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열정이 많아져서 하나를 여쭤보면 5가지 정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도 좀 한 가지 좀 이런 거 좀 건의해도 될까요? 예. 어떤 공정하게 이제 어르신들이 2,500명 분들을 선발해서 이제 그 일자리를 시니어클럽에 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 잘하는 건 모방해와도 되지 않습니까? 예.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 거기는 이제 이렇게 수줍기가 아니라 어떤 마늘 가기라든가 예. 농산물을 이용해서 뭔가 1차 가공을 하는 역할을 그렇죠. 주는데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2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 일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이제 노임을 주지 않습니까? 임금을 예, 주는데 예. 그 임금을 그 지역 화폐로 주더라고요. 예. 거기는 15,000원, 2만원 이렇게. 저도 제 생각인데 이 말 했다고 어르신들이 또 화딱지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이니까 그냥 예. 그분들이 이렇게 이런 시니어 클럽도 이제 계속 공공 일자리 하지만 또 어떤 일자리도 개발을 계속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나 제가 말한 이런 농산물장 단순한 일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알바식으로 했을 때 그 노임을 한번 지역 화폐로 좀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떤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합법적으로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의 시장에 지역 화폐로 전달이 되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화활동비가 1인당 나온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은 다른 지역에 관광을 가서 그 비용을 다 쓰고 오면 사실 이 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외부에 여러 가지 공연팀을 불러서 공연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식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화폐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역에서 식사비를 전적으로 다 쓸 수 있게끔 아니면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번에 문화활동비에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홍천군 체육회는 대회를 유치하면은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많이 그렇죠. 내보내서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그걸 종이 지폐를 받아서 이게 어디서 나왔지? 라고 했더니 홍천군 체육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도 지금 노인 일자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도 많은 분들을 복지도 하지만 비용을 이렇게 집행하는 일인데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죠. 법에 접촉만 안 되면 지역화폐를 많이 좀 활용하시면 저희 같은 상인들도 덕분에 경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의 공약에 있기도 하지만, 공정하지 않으면, 후원하시는 분들이 후원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의 예산마저도 공정하게 하려면 우리끼리 결정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어떤 구매 물품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식 재료를 공급한다 그러면 우리 직원도 있지만 외부에 심사위원이 들어와서
외부에 그 구매를 하는 그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외부 심사위원이 들어와서 공정하게 그거를 심사하고 그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급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산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순환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심지어는 작은 금액도 가급적이면 순환 구매를 해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끔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구매 품위를 하는 이런 물건이 필요해라고 어떤 품위서를, 의견서를 적는 품위 담당자, 기한자, 물건을 구입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요청자의 문서, 그 다음에 이것을 발주하는 발주자의 어떤 문서,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검수하는 이런 것을 확인해 보는 검수자의 역할, 이것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 클럽이든 노인복지관이든 반드시 이 3단계로 나눠서 구매 시스템이 운영이 되게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비리도 발견되기가 어려운 거죠. 회장님 성격이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입회 그 회장님 되시고 뭐 많은 일들이 있으신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그 홍천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네. 적은 일도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없던 일도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모든 관리 시스템을 다 바꾼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업무 매뉴얼에 다 지금 반영이 됐고, 제가 와서 모든 정관을 전국에 있는 가장 좋은 정관을 다 수집을 해서 비교 분석해서 정관을 다 바꿨고요. 운영위원회 규정, 인사 규정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그 노인복지관 얘기를 좀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빨래방 사업은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독거노인 분들이 이불 잘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빨래방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 노인복지관 저도 일이 있어 가끔 가는데 네. 직원분들이 그 어떤 그 뭐 친절 교육 같은 거 받으시나요? 왜 그분들은 다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친절하시죠? 제가 이제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한 것은요, 직급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어르신들한테 동일하게,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는 복지 종사자로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입장에서의 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팀장, 대리, 과장, 부장은 어르신들한테 위화감을 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외부에 노출될 때는 그냥 복지사, 복지 종사자,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이렇게만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고객의 만족은 우리 이 어르신들을 우리가 여기서 복지를 한다면 적어도 복지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항상 웃으면서 부모님을 모시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희는 근데 굉장히 친절하던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시는데. 자, 원래 저희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복지 얘기가 참 얘기할 게 많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 이제 멘트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홍천 얘기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회장님이 이제 시간을 다 잡아서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생략하고, 뭐 회장님도 홍천 많이 사랑하시죠? 아, 그렇죠. 예. 저도 홍천을 많이 사랑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회장님, 홍천은 정치나 행정, 복지 이런 것들이 홍천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안정이 되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주 회장님은 홍천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것들을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볼 건데 좀 짧게 좀 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가족이 행복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홍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나로부터로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환경이 일본 같으면 항상 그 지역이 내 집 주변이 깨끗하거든요. 홍천은 이렇게 보면 내 집 주변이 좀 이렇게 뭐 정신이 없거나 폐기물이 쌓여 있거나 지저분하거나 그래도 사실 관심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나로부터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더 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죠. 홍천군에 적어도 행성이나 양평이나 원주나 춘천보다는 혜택을 더 주세요. 혜택을 더 주면 그것이 다시 좋은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마인드는 홍천군 경제진흥과 공무원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홍천군의 경제진흥과에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공무원도 계시지만 홍천 군민들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 전략도 짜고 건의도 하고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원스톱 복지가 돼야 됩니다. 여기 한번 오면 모든 것들이 연계가 돼서 아이들 키우는데 아이를 지금 우리 군수님이 첫째 낳으면 300만 원, 둘째 낳으면 600만 원, 셋째 낳으면 900만 원 주겠다고 하는데 복지부에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또 제한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화천군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갖고 장학금도 어떻게든 더 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교육비도 더 지원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연구해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아이를 키웠을 때 여기 우리가 병원이 없으면 다른 지역의 병원에 가서 나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산후조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갔을 때 다른 데보다 특성화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인지 모두가 같이 노력하는 것이 복지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물품을 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요거가 한계가, 복지의 한계는 여기가 아닌 거거든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살기 좋은 홍천이 되게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살기 좋은 홍천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두가 같이 노력할 때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홍천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낸다면 행복하고 머물고 싶은 홍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홍천의 가장 어려움, 참여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금까지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오주 회장님이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